당첨번호 6개 일치. 1등 당첨금 20억 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퇴근길 재미삼아 산 로또 한 장이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세금 떼고 통장에 찍힌 숫자 약 15억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뜁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꼴 보기 싫은 직장 상사의 얼굴에 사표를 던지는 상상. 평소 살고 싶었던 넓고 깨끗한 신축 아파트 계약. 아니면 매장에 들어가서 가격표도 안 보고 외제차를 사는 상상. 우리는 누구나 이런 짜릿한 인생 역전을 꿈꿉니다. 돈만 있으면 내 모든 불행은 끝이다라고 믿으면서요. 그런데 여기 우리의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고액 복권 당첨자의 약 70%가 당첨 후 5년에서 7년 이내에 파산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을 다 쓰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빚더미에 앉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가족관계가 파탄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신이 그들을 질투하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바보 같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몰락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에겐 돈을 버는 행운은 찾아왔지만 그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들은 보법이 다르다. 부보다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로또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면서 벌게 될지도 모르는 큰 돈. 그 돈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담이 서늘해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부를 지키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능력이다. 이 문장을 곱씹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두 가지를 같은 능력이라고 착각합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이 돈 관리도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용하는 뇌의 근육 자체가 다릅니다. 부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낙관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주식은 오를 거야, 내 사업은 성공할 거야 라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태도가 필요하죠. 반대로 부자로 남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비관주의와 편집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번 돈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어. 시장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내가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수비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복권 당첨자나 코인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공격력으로 큰 돈을 얻었습니다. 운이든 실력이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수비력은 연습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 때 가졌던 그 낙관주의를 돈을 쓸 때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20억이 생겼으니 일단 10억짜리 집을 대출 없이 삽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10억이 남았으니까요. 2억짜리 차를 삽니다. 명품 옷과 가방, 시계를 삽니다. 사업을 한다고 5억을 투자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괜찮아, 돈은 또 벌면 되지. 내가 운이 좋으니까 사업도 대박 날 거야.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온 운이 평생 지속될 거라는 착각. 내 통장 잔고가 영원히 마르지 않을 거라는 오만. 이러한 착각과 오만이 바로 파산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입니다. 이는 비단 복권 당첨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년의 챔피언이었던 스포츠 스타들, 한때 잘 나갔던 연예인들이 말년의 생활고에 시달리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복싱 전설 마이크 타이슨은 현역 시절 무려 4천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2003년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4천억을 버는 능력은 있었지만 4천억을 지키는 능력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까요? 경제학에서는 이를 디드로 효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디드로가 친구에게 아주 고급스러운 빨간 실내복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서재에 앉아 있으니 낡은 책상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을 새 것으로 바꿉니다. 책상을 바꾸니 의자가 안 어울립니다. 의자도 바꿉니다. 의자를 바꾸니 이번엔 벽지가 거슬립니다. 결국 그는 실내복 하나 때문에 집안의 모든 가구를 바꾸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 사람들의 심리가 이와 같습니다.
20억에 당첨돼서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갔다고 칩시다. 전에는 대형마트에서 옷을 사 입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이웃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옷을 삽니다. 차는 최고급 외제차로 바꿉니다. 취미도 골프 같은 고급 레저로 바꾸고 밥도 비싼 레스토랑에서만 먹습니다. 생활 수준의 눈높이가 한 번에 천장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문제는 한 번 올라간 눈높이는 절대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이 줄어들기 시작해도 소비를 줄이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왕년에? 라는 자존심이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그야말로 밑빠진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산이라는 장독대 바닥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이 뚫려버린 셈이죠. 아무리 물을 들이부어도 독의 바닥이 깨져 있으면 물은 차오르지 않습니다. 돈을 지키는 능력이란 바로 이 독의 바닥을 단단하게 막는 땜질 능력을 말합니다. 이 땜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지는 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물이 쏟아져 들어올 때의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독 자체가 와장창 깨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축구 경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팀은 공격수만 11명 있는 팀입니다. 우리 팀은 공격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골을 넣습니다. 관중들은 환호합니다. 그런데 상대팀이 반격을 시작합니다. 우리 팀에는 수비수도 없고 골키퍼도 없습니다. 상대가 공을 차는 족족 우리 골대로 들어옵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 세금, 물가 상승, 자동차 수리비, 경조사비 등등. 인생이라는 상대팀은 끊임없이 우리 골대를 향해 슛을 날립니다. 결국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10골을 넣어도 상대에게 11골을 먹히면 그 경기는 지는 겁니다. 10억을 벌어도 11억을 쓰거나 잃으면 파산인 겁니다. 반면 진짜 부자들의 팀은 다릅니다. 그들은 화려한 개인기를 가진 공격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철벽 같은 수비수와 골키퍼입니다. 워렌 버핏이 위대한 투자자로 추앙받는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그가 기적 같은 수익률을 올려서가 아닙니다. 지난 80년간 수많은 경제 위기와 폭락장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파산하지 않고 그는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빚을 내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전 재산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항상 현금을 보유하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닷컴 버블이 터져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져도 시장에서 퇴장당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복리의 마법을 끝까지 누릴 수 있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일 원칙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으면 기회는 또 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재산이 0이 되어버리면 다시는 곱하기를 할 수 없습니다. 0에 무엇을 곱해도 결과는 0이니까요.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아직 로또 1등에 당첨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15억이라는 파도가 덮쳤다면 우리는 그 무게에 짓눌려 익사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돈을 지키는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겸손함을 훈련하십시오. 내가 번 돈의 일부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시대의 운과 환경 덕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소비는 커지고 투자는 무리하게 됩니다. 운이 다했을 때 추락하지 않으려면 잘 나갈 때 더 고개를 숙이고 현금을 비축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마진을 확보하십시오.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세요. 여러분이 300만 원을 번다면 300만 원을 다 소비 계획에 넣지 마세요. 반드시 뜻밖의 일은 일어납니다. 차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 오차 범위를 견딜 수 있는 여유 자금, 즉 현금을 항상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이 현금은 멍청하게 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골을 먹히지 않게 막아주는 든든한 골키퍼입니다. 셋째,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부자가 되는 길에서 가장 큰 적은 남들에게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입니다. 진짜 부자는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입어도 당당합니다. 가짜 부자만이 100만원짜리 로고가 박힌 티셔츠로 자존감을 채우려 합니다. 여러분의 부를 남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수비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을 다루는 태도, 즉 부자의 보법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초반에 전력 질주해서 1등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완주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면 초반의 1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보법이 다릅니다. 그들은 빨리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기보다 절대 망하지 않는 시스템을 먼저 만듭니다. 그들은 공격수가 골을 넣는 일보다 수비수가 실점을 막아내는 일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격수입니까? 아니면 수비까지 갖춘 멀티플레이어입니까? 로또 1등을 꿈꾸기 전에 내 지갑의 구멍부터 막으시길 바랍니다. 구멍난 독을 막지 않으면 하늘에서 금비가 쏟아져도 여러분의 독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공격에서 시작되지만 부자로 남는 길은 수비에서 완성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은 보법이 다르다 부보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